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10월부터 그래도 시장이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9월 말이나 10월 달 초에는 인버스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도 이제 이 양로 계속 버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이건 디스클레이머고, 최근에 이게 오실레이터,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꺾이는 거 보고 이제 인버스를 계속 들고 있는다 라고 이제 영상 몇 번 이제 올려드렸고, 지금도 계속 20%의 인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에는 저 계속 이제 디펜스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말씀드리고 있죠. 20% 정도는 인버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업종 쏠림 지수도 드디어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려워지는 시장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게 붉은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업종 수익률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고, 잘못 들고 있으면은 폭탄이 이제 터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0월 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임해야 되는지, 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한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게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첫 번째가, 당장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AI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내일 어떻게든 주가가 다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9월에 경기 불확실성이 있어요. 연준의 금리 결정과 그 전에 고용 지표들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할 때 파월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9월 말까지 싹 다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지 못하게 하고, 미국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을 자산군으로 투자를 하게 만드는 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래도 10월 달에는 방향이 잡히지 않겠냐. 이미 이제 주가에 불확실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유예든 철폐든 뭐든 나와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국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이지만 이미 주가는 9월 10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누가 될 것 같다, 어떤 정책과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선호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거의 다 되지 않겠냐, 9월 말까지 또는 10월 초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QOQ로 실적이 안 나온다.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냐. YY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YY로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3분기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주가가 YY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계속 개선을 못하고 있고, 가을에 특히 9월에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까 수출의 절대 금액이 8월보다 9월이 좋을 수가 없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수출도나 실적 부진, QOQ로 이제 뭔가 브레이크가 잠깐 걸리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결국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부진한 것들은 9월 수출 데이터는 9월 20일치나 또는 9월 말에 이제 있는 수출 데이터가 10월 1일날 나오니까 10월 초중순에 이제 삼성전자 발표, 잠정 실적 발표까지 고려를 하면 일단 숫자에 대한 부진이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겠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각종 이제 프리뷰 보고서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부진하다, 예상보다 부진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그리고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을 거예요. 한 10월 초중순쯤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한 10월 20일치나 10월 20일치의 수출이 데이터가 나오는 21일이나 또는 10월 중순쯤부터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주가에 다 녹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가장 크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제가 봤을 때 2025년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찾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변화가 커 보이는데, 이 변화가 커 보이는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 10월 달부터는 2025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좋아지고, 그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10월 중순부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 그래도 좀 작동하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게 10월 중순입니다. 지금은 8월과 9월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자, 9월 말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죠. 첫 번째가 밸류업 지수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럼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면 밸류업도 시장에서 모멘텀이 소강될 수 있어요. 10월 달부터. 그리고 9월 말에 또 이제 입법되는 게 있죠.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그러면 생물보안법이 입법이 되고 모멘텀이 딱 나오면 바이오도 10월달 초부터는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좋았었던 반도체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수출이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은 10월달부터는 2025년도에 2025년 상반기가 올해 2024년 상반기 대비해서 YY로도 좋고, 하반기부터 그 QOQ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지면서 이런 모습들의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시장이 10월달부터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1번, 2번, 3번, 4번이 이미 주가에 다 녹았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인버스를 달고 다니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달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 4개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버스를 풀고 이제는 10월달부터는 2025년 이익 크로스를 기대하는 종목군들을 찾아다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